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무인기를 네. 네,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 하에서 두 번이나 지금 보냈다고 북한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실이냐부터 이제 북한의 자작극가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네. 누가 보냈냐.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세게 나왔습니다. 이건 중대범죄다. 그렇죠. 뭐 신속하게 철저하게 진상규명해라.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국방부도 나오니까 북한에서 조금 그런 거는 유의한다. 유의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통일부에서 그럼 이거 대화의 여지가 생긴 거 아니냐. 이거 뭔가 바늘구멍 아닌가 이거? 대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제 북에서 또 다시 개꿈 꾸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부터 해라. 이거 약간 좀 뭔가 열어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무인기 문제, 이 지금 도대체 누가 보냈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뭐 일단 이 무인기 사건이 보통 벌어지고 북에서 저런 주장을 하면 네. 일반적으로 남의 반응은요. 첫 번째가 자작극이다. 우리 이제 남쪽 반응들이 보통 네네네. 그렇게 나왔어요. 과거에는. 그랬죠. 지네가 자작극했죠. 우리가 그걸 왜 보냈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왜 바뀌었냐면 윤석열 덕분이에요. 윤석열 효과. 윤석열이 처음에 보내놓고 이 북에서 주장했을 때 네네.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 맨 처음에 국회에서였죠. 그게 뺏기쳤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거짓말했어요. 얘기했는데 김영은이 나갔다 오더니 말해줄 수 없다. 왜 말해줄 수 없다. 그러면서 뭐 계속 뭐 잡아떼다가 나중에 결국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은 외환죄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때 크게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 그동안 정부가 안 했다 그러지만 북쪽의 주장이 상당히 사실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리고 만약 그때 북한이 안 참았으면 그 전쟁 났겠구나. 전쟁 났겠구나. 이것까지 있는 그게 거죠. kin 거죠. 맞아요.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인기 얘기를 또 하자. 그러네요. 아니다 안 보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떤 놈들이 보냈 이렇게 분위기가 이거 분명히 윤석열이고 내란 세력들이 보낸 거 아니야? 아직까지? 우리 보냈으니까 저럴 텐데 보냈으니까 저럴 텐데. 어떤 놈들이 보낸 거야 이거 이런 식의 분위기로 바뀌었죠. 네. 이것도 과거에 비하면 꽤 큰 변화라고 봐야 돼요. 상당한 변화라고 봐야 됩니다. 국민 여론이. 예.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선생님 그 어물풍선 북한에서 엄청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그거 이제 원점 타격한다고 윤석열도 네. 그랬던 건데 한 그 군인이 밝혔잖아요. 우리가 먼저 보냈다고. 심리 전단 와. 통해서. 그것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옛날에는 무조건 다 북쪽에서 조작하고 모략하고 네. 거짓말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북쪽이 이익 볼 게 없어요. 자작극을 한 게 해서 네네. 동기가 없잖아요. 이 자작극을 할 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네. 전쟁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남쪽과 전쟁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작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 미국이 마치 옛날에 전쟁 일으키기 전에 자작극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통킹만 사건. 통킹만 사건. 스페인과 내전할 때도 무슨 배 지네가 터뜨려 놓고 주로 배네요. 뭐 이렇게 하는 식의 자작극. 그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던 식의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마두로가 마약을 팔았다. 마시라서 뭐 이런 거짓말들을 하는데 마차도는 네, 그렇지. 마차도가 더 오히려 많이 팔았겠네. 자, 근데 이 일본도 비슷했습니다. 대륙을 그렇죠, 침략하자마자 그렇죠. 계속 거짓말을 조작해내요. 무슨 뭐 다리 그 사건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다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만주. 결국 이런 우리 주권 침해를 했고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보는 거는 예. 전쟁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지금 남쪽과 또는 나아가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과 전면전을 할 준비가 돼 있고 네네. 그걸 개시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 그러면 그건 동기가 돼요. 뭐 저는 그럴 가능성 많지 않다고 보지만 예. 그거는 뭐 그래서 그러니까 명분 삼아. 만든 건가 전쟁을 하려고 예. 이런 거 말고 딴 이유는 이익 볼 게 없어요. 네. 뭐 오히려 자기들 연공이 뚫렸던 것을 인정하면 기분도 나쁠 거고. 그러겠네요. 네, 또 그다음에 남쪽과의 관계 악화가 전쟁이 아니라면 피곤하죠. 네. 그냥 담 쌓고 그냥 모르고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없다 일단.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쪽에서 제시한 자료가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군사 시설 들고 뭐쫙 찍은 사진도 공개했고 나오고. 경로도 얘기했고 무인기 사진도 공개하고 부품까지 공개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보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보기에도
뭐 윤석열 효과도 있는데다가 네. 저렇게 얘기하면 저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한 거죠. 네. 그게 조사하라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으면 조사하라는 얘기를 안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보낸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물어봤을 거야. 네가 보냈니? 안규백 너냐? 뭐 이러니까 우리 아니다 네, 안 보냈다. 네. 그러면 이제 야 이거 빨리 민간 검경인가요? 군경 합동 조사해라. 조사단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조사해라 이렇게 네, 지시를 한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요 흐름을 봤을 때 이재명 정부에서 보냈을 가능성은 없죠. 네. 왜냐하면 이익 볼 게 없어요. 네. 이재명 정부 이익 볼 게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올해 들어와서 계속 남북 관계를 풀려고 예. 통일부가 진짜 의욕을 보였단 말이에요. 바늘구멍이라도 뚫고 싶다. 네. 시진핑 주석 바늘구멍. 만나서도 어떻게 좀 중재 좀 해달라. 예. 계속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걸 왜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상 이재명 정부가 보낼 동기도 없어요. 네, 그렇다면 누구냐? 이재명 정부 안에 숨어 있는 즉 군부 내에 있는 내란 세력이 보낸 가능성이 예. 있긴 있죠. 내란 군부 세력들. 네, 그러니까 군부 세력이 군부 내에 있는 내란 세력이 완전히 지금 청산이 안 된. 네. 완전히가 아니라 뭐 거의 청산이 안 됐죠. 네. 몇몇 장군들 날아간 거 빼고는. 그러니까 이 세력이 도발을 했을 가능성이 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는 것은 근데 이걸 미국이 몰랐을까? 네. 그 기자들이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뭘요? 강화도에. 그러니까 1차로 날린 곳은 파주고. 그 작년에 했다는 거는. 네, 작년에 날린 곳은 파주고. 네. 이번에 날린 곳이 강화도예요. 강화도에 그 면 있죠. 어떤 면. 전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거기까지 갔다는 거 기자들이. 그 장소. 예. 갔더니 한국 해병대가 있고 주한미군 기지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거기에 방공망을 양쪽이 따로따로 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뭐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해병대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가 무인기를 날릴 수 없는 지역이라서 주민들 말로는 민간은 못하는군요. 못하기 어려운 데라는 거예요. 물론 날리려고 마음 먹으면 날릴 수 있는데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큰 놈이 있어요 민간 중에? 뭐 있겠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뭐. 근데 주민들 말의 핵심은 산에 올라가서 몰래 날리면 날릴 수는 있는데 그게 저공으로 올라가면서 북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미군 기지에서 그걸 모를 수가 있냐. 이거 불가능하다 자기들이 봐. 육안으로도 보일 텐데 이런 주민들의 증언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 적어도 거기서 무인기가 발진됐다면 거기는 방공망에 잡혔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쪽에서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 다층 방공망을 자랑했지 않냐. 근데 그걸 몰랐어? 네. 민간이라고? 막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군의 무기는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군부의 무기는 있었다. 예. 그러면 내란 세력이 날렸을 때 이걸 무기내 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안규백 장관이에요? 아니거든. 네. 안규백이 이거 알았으면 장관이 알았으면 말렸겠죠. 예. 하지마. 그러면 요걸 허용해 줄 수 있는 주체는 미국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군부 내에 내란 세력이 날렸던가 그렇지 않다면 아예 미국이 날렸을 수 있죠. 예. 미국이 날렸으면 이건 통제가 안 됩니다. 예. 군부에서 알아도 지금 무인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조용히 임마 그러면 꼼짝 맞아. 날아가고 있어 그러면은 뭐라고? 뭐 이거 새야 임마 이러면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러는 네. 상황이니까 미국이 그거는 충분히 통제할 수가 예.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날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하나의 가능성은 민간에 있는 뭐 예. 간첩단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CIA 한국 지부라든가. 네, 결국은 미국이네 이것도. 네, 근데 민간의 어떤 한국인들의 뭐 HI 동호회 뭐 이런 네, 게 있을 네. 수 있는데 이 집단을 사주에서 날렸을 수도 있어요. 왜 사주라고 얘기하냐면 민간 단체가 단독으로 날릴 수 없는 게 경로 설정이 굉장히 정교하다 그럽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민간 무인기 갔을 때는 막 경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예. 이게 정확하게 비행을 목표 지점을 향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군사용이라는 거예요. 군사적 경로 설정이 돼 있었다는 것이고 또 지나가면서 그냥 그 풍경을 찍은 게 아니에요. 예. 뭐 소나 돼지 이런 거 찍고 그런 게 아니라 우라늄 광산, 그다음에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제 개성공업지구가 있던 개성공단 터, 그다음에 뭐 침전지, 그다음에 국경 초소. 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가치가 있는 데를 알고 정찰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비행 경로를 짜서 정확하게 글로 비행하면서 촬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것은 민간에서 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요거는. 결국은 군사적인데. 최소한
민간에서 용역을 준 거죠. 민간에다 용역을 준 거죠. 미국이든 아니면 한국 내 어떤 세력이든 간에 네.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북쪽 입장은 남쪽하고는 다릅니다. 네. 남쪽은 우리가 안 보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보냈는데 민간이 네네. 보냈는데 물론 CIA가 시키거나 네. 미군이 시켰지만 이건 민간이 보낸 거라서 우리 책임은 없다. 네. 이게 한국 내에서는 먹힐 수 있는데요. 아하. 북쪽 입장에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민간이 보냈든 아니면 뭐 CIA 간첩단이 보냈든 뭐 미군이 보냈든 상관없어요. 남쪽에서 온 거니까. 어쨌든 국경을 침범한 그렇죠. 주권 침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했죠. 민간이든 뭐 정부든 상관없다. 그렇게 나온다면은 우리도 날릴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네. 민간이 보내는 무인기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한국 국방부가 우리가 안 보냈고 네네. 도발하거나 자극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한 것은 뭐 유의한다, 네네. 평가한다. 이건 대응을 잘한 거죠. 한국 정부가 굉장히 잘한 거예요. 네. 초기에 윤석열처럼 몰라요 우리 안 했어요 이랬으면 아주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쪽의 분노를 훨씬 더 부채질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조사하겠다 바로. 네. 그다음에 민간이 보낸 것 같은데 우리는 전혀 그럴 의도 없다라고 예. 발표한 것 자체는 일단 굉장히 초동 대응을 잘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북쪽에서 조금 누그러진 거예요. 처음에는 총참모부 성명은 대가를 치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군사적 대응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자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해서 유의하고 지켜보겠다면서 최소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신들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조사한 다음에 내막을 다 밝혀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라. 네. 그러고 재발 방지책 약속하고 그러면 넘어가 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운을 띄운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통일부가 좀 흥분해가지고 야 이거는 대화의 신호인데 네. 뭐 사실 뭐 기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동안 북쪽이 한국을 향해서 전혀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좀 속된 말로 개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체 한국 정부를 향해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뭐 관계도 안 됐지만 네네. 그런 어떤 성명서로도 교환이 안 됐던 거죠. 전혀. 그냥 우회적으로나. 전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성명으로도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기분 나쁘고 좀 약간 화가 나는 얘기긴 해도 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얘기를 했잖아. 네. 반가운 거지. 좀 아쉬운데. 사실은 그 심리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 입장에서는 네, 넘어가시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욕이라도 하니까 막 그래 일단은 우리한테 뭐라 한 거잖아. 예. 그럼 우리도 뭐라고 하면 되지. 네, 네 그렇게 한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대화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좋아서 네. 들떠서. 근데 그 얘기 괜히 한 거죠. 김여정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그럴 때냐. 네. 사과부터 해라. 네, 그렇게 나온 네, 거죠. 그게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정부 쪽에서는 또 그 좋아했던 분들은 야, 그럼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조언하고 싶은 건 그 네. 얘기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얘기는 또 우리한테 사과말을 하면 대화하겠다는 얘기로 해석한다 우리는. 그 얘기는 하지 말라 이거야. 그냥 사과를 마음속에 하고. 품고 있으면 되고 그냥 뭐 북쪽에서 이걸 얘기하네. 네. 첫 번째 요구 조건은 조사한 뒤에 구체적 설명을 해라. 예. 두 번째는 사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사과부터 해야 돼요. 일단 출범했으니까. 네. 그래서 사과하고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얘기하고 그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거 이제 풍선에 날려서 결과 보고를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겠지만 북쪽한테 그땐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같이 결과 뭐 조사하자랄지. 공동 조사를 제안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알려주고 싶다. 만나서 몸 포인트. 그러니까 요 문제만 가지고 한번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다 자료를 주겠다. 야. 그리고 그쪽이 갖고 있는 자료도 달라. 이거는 저 청와대에서 들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과하고 이쪽에 충실히 네네. 조사해서 결과가 괜찮은 게 나왔을 때 예. 그걸 가지고 대화를 제의하면 북쪽에서 그걸 받으러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재인 선생님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날린 거라면 우리 정부에서 뭘 밝혀가지고 가져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미국이 날렸으면 조사할 때 좀 어려움이 겪을 수 있는데 어렵죠. 한 가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 이걸 날린 놈들이 누구냐 하면 브런슨일 거란 말이에요. 네. 최소한 브런슨. 한국모함 발언한 놈. 네. 맨날 한국한테 내정 간섭적 발언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 예.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케빈 윗선을 좀 잡자면 아태 사령관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아태사령관과 인태사령관. 네, 인태사령관, 아태사령관이 인태사령관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네오콘이에요. 잘 알려진.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가 세력으로 군부를 좀 교체했습니다. 많이 날리면서. 네네. 근데 인태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은 교체를 못했어요. 케빈 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 라인은 다 네오콘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오콘 애들은 지금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거 싫어하죠. 네.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입장이죠. 트럼프가 지금 약간 흥분 상태에서 계속 4월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파탄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문제가 되죠. 잘들이 볼 때는. 네. 왜냐하면 케빈 킴 대사 대리까지 보내서 예. 뭐 사실 별거 아니죠. 대사 대리니까. 근데 대사 대리를 보내서 정동영 장관을 노골적으로 협박했거든요. 참. 뭐 버릇없는 놈. 제재 완화 같은 거 입에 올리지 마라. 예. 그러고 나서 워킹그룹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네. 저항을 한 겁니다. 어허. 정동영 장관이. 안 가버렸어요. 안 가. 니네끼리 해. 네. 외교부 니네가 하든지 말든지. 안 가. 나는 이제 이렇게 다. 대단해요. 네, 그리고 전직 외교부 장관 6명이 성명서 발표해서 네네. 그것도 좀 컸죠. 제2 워킹그룹이다 이거. 맞아요. 요구하지 마라. 그래서 깨졌어요. 한마디로 케빈 킴한테 그냥 대가리 받고 대빈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옛날 같으면 진짜 아 이것들을 그냥 케빈을 까는 건데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얘들이 대놓고 하기도 힘든 것이 트럼프가 또 그걸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인기 같은 걸 날려서 전쟁을 도발하면 끝이죠. 사실상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조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주한미군이 했다. 근데 그게 다 네오콘 세력이기 때문에 예. 이 조사를 트럼프 쪽에다가 요구했을 때 방해는 최소한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좀 세게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게 좋다. 트럼프한테 고자질 한 거죠. 야 브론슨이 한 거야. 네가 한 거 아니지. 브론슨이 한 거지. 브론슨이 당신 북미 대화하는 거 방해하려고 하는 짓이네 이게. 네. 그럼 그렇게 이제 네. 우리가 여기 이간질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해도 트럼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딱 보는 순간 빡치겠죠. 야 나 지금 평양 가야 되는데 이 시기가 무인기를 보내. 네. 야 론슨 너 나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무인기를 미국이 보냈으면 조사 못한다는 것은 불문율인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냐? 네오콘과 이쪽에 입장 차이가 있어가지고 북미 대화와 그런 걸 좀 관련된 활용해서 그걸 활용해서 뚫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좀 해볼 수도 있지 않냐 예.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약간 그 얄궂은 게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던 바로 그 순간 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참 얄궂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네오콘들이 한 것인지 정말 트럼프의 입김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게 참 이제 의아스럽긴 합니다. 네 트럼프가 보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항상 전혀 착하지 않아요. 네. 근데 트럼프는 철저하게 구분해요. 센 놈과 약한 놈. 그래서 러시아, 중국, 북한은 네. 언터처블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NSS에서 아예 빼버렸지 않습니까? 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트럼프는 입도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북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이번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예. 한 언론사에서 러시아, 중국과 핵 군축 또는 핵 감축, 핵무기 감축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니까.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기자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러시아, 중국만 할 게 아니고 다른 핵 국가들도 들어와야 된다. 핵무장 국가들도. 네. 어디? 그러니까 이제 기자 딱 보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북한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놀라운 회피력으로.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와야 된다고 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의중이 드러난 이 인터뷰인데 트럼프는 북쪽을 이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핵군축 회담이 열리면 세계적인 판도에서 북중 러 들어와야 된다. 미국까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는 어차피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소식은 정말 일본이나 우리 한국 구구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이죠. 청천벽력이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게 있으니까. 트럼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냐. 있으니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다른 국가도 넣어줘야 돼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북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따라서 지금 무인기 같은 따위를 보내서 북을 자극할 이유가 없죠. 베네수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센 나라. 지금 북중러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하는 상황이고 네. 나머지는 그야말로 이제 좀 기세가 올랐어요. 해보니까 되거든. 네. 그렇게 간단한 그 흥분 상태에 있죠 지금. 간단한 작전으로 먹어요. 석유를 먹을 수 있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디야? 그린란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흥분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못 먹긴 했어요. 못 먹었죠. 못 먹었어 아직. 근데 어쨌든 네,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북중러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호시탐탐 뭐 먹을 게 없나 네. 해서 이렇게 이제 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트럼프가 북을 의도적으로 도발했을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거의 없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북한에서 그렇죠. 어쨌든 세게 나온 거고요. 네, 맞습니다. 총참모부에서 나온다는 거는 사실 좀 센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북쪽에서 군사 네네. 대응을 생각했던 거예요. 아. 근데 남쪽 정부가 대응을 잘한 거죠. 예. 우리 전혀 그런 의도 없다. 민간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렇다면 이제 유의한다. 최소한 구체적인 설명은 해야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죠. 아하. 그렇지 않으면 무인기 보내겠다. 이게 2차 담화, 1차 담화였고 김여정 부부장의 네네. 남쪽에서 약간 흥분해가지고 예. 이건 대화의 여지가 열린 거예요. 뭐 이러니까 꿈 깨고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사과해야지. 네. 사과하라고 이제 지금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든 뭐 브런슨이 했든 간에 그 지금 사실 이제 미국 쪽에 했을 거는 뭐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정부가 이럴 때 트럼프가 했더라도 그렇죠. 좀 강력하게 조사해가지고 공개하고 좀 그렇게 가야 사실 남북 관계가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북에서 봤을 때는 지난 것보다 더 유의가 되네 이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남쪽의 진정성을 북쪽에서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말은 정말 끊임없이 북쪽을 적대하지 않겠다. 네, 체제를 존중하겠다. 그렇죠. 말은 많이 했죠.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바늘구멍 찾겠다 얘기는 했죠. 네,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 얘기는 계속 유의하게 듣고 있었지만 믿을 수 없었던 거죠. 다른 것도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뭐 핵협의 그룹이랄지. 맞습니다. 뭐 그런 핵잠이랄지. 상황에서 네. 무인기를 보냈기 때문에 화가 난 건데 그 너희들 여태까지 하는 게 다 거짓말이구나. 네, 화가 그렇게 된 거죠, 났는데 지금. 국방부 발표나 이재명 대통령의 이렇게 대응을 보면 예전 정부하고 좀 다르다 네.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남쪽이 신뢰를 좀 준다면 좀 달라지는 거죠.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대북전단 박상하게 네. 날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때도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 민간이 날린 거고. 그렇죠. 우리가 날린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북에서 열받아가지고. 표현해줘요 뭐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 날렸으면 다 그쪽에서 날린 거지. 그래서 그때 그 연락사무소를 연락사무소 폭파했던 건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게 사실은 남북이 지금과 같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접어드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뭐 남북 대화의 계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좀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맞습니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잘 처리하면 네네. 조금이라도 신뢰가 올라가고 예. 대화의 물꼬가 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계속 바늘구멍을 찾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로 본다 그러면 이제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네. 그러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국가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32명이 네. 법률안 개정안을 같이 냈단 말입니다. 네. 굉장히 호기 아닙니까? 뭐 사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었던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 빼면 한 번이죠. 노무현 정권 2004 탄생 년에. 때 그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에 참 좋은 상황이었던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을 때고 임기 초반에 네. 또 노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분이에요. 의지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지 네. 않습니까? 이제 낡은 칼이라 그랬나요? 박물관으로 좀 녹슨 보내, 칼이나 역사 낡은 유물인가? 칼이나, 예. 칼집에 칼집에 꽂아서 넣어가지고. 박물관을 보내버려야 될 때가 네네. 됐다라는 참 그 유명한 말이었죠. 명언을 남기셨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이었나 하여튼 그런데 예, 예. 하여튼 그쪽에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 굳이 그걸 뭐 지금 없애는 게 중요하냐? 지금 민주당 보면 뭐 그때 랑 비슷하죠. 뭐 더 심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그래도 국민분들이 많이 해가지고 좀 그렇죠. 네, 된 건데도 이런데. 그래서 실패하고 아, 그게 넘어왔죠. 네. 그 결과 윤석열이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내란을 내란을 일으키는 그때까지 온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하기에 유리한 조건은 일단 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초기라는 거. 네. 두 번째는 초기군요. 그러네. 국가보안법이 내란의 뒷배라는 것이 무기였다는 거. 예, 국민들한테도 알려졌다는 거. 예. 이런 점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에 상당히 좋다. 네. 그다음에 북쪽에서도 강력하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네.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호응이 별로 없어요. 예. 폐지 법률안에 31명밖에 서명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되죠. 예, 한 분 더 해서 32명이라고 그럽니다. 32명 됐어요 이제. 네, 100명 넘게 했어야죠. 그리고 일사천리로 네. 이거 통과시켰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북쪽의 대화를 제의했을 때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재명 정부가 이런 걸과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말로만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제를 존중한다라는 등, 뭐 우리 적대할 의도가 없다는 등 이런 정도의 신호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노하는 거고 다 차단하고 필요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것만 해도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 더 상대한테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이게 뭐 바늘구멍 정도가 아니겠는데요? 그렇죠. 이건 크죠. 예, 그 무슨 구멍이 되는 건가? 이거는 이제 송곳구멍? 그야말로 이제 그 터널 뚫는 거예요. 아, 터널. 네, 남북 간에 이제 통로를 확 뚫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이번에 이 무인기 문제,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 이걸로 좀 터널, 터널 좋은데요? 네. 아주 큰 걸 하나 뚫어가지고. 네. 예,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이 정부가 외교랄지 경제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좀 많은 국민분들의 인기를 얻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외교와 관련해서는 좀 미국과 좀 더 좀 자주적이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여론들과 남북 관계 사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 관계를 뚫어야 미국으로부터의 독립도 가능하죠. 이번에 새해에 들어서 첫 번째로 간 나라가 중국 아니에요? 예. 한마디로 미국한테 배신 행위를 한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이 먼저였더라고요. 지금 이제 일본인데요. 어제 일본을 먼저 가기로 했는데 중국에서 좀 먼저 오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는 바로 갔더라고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좀 짜증나겠어요. 화나죠. 네. 브론슨이 막 그날 이제 막 화냈을 거야. 이제 비태인을 얼차려 시키고. 그래서 무인기를 보냈나 이놈이? 뭐 그럴까요? 그런 것도 이제 그 생각이 든다. 요즘 미국의 심기가 불편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왜 중국을 먼저 가냐? 중국이랑 왜 저렇게 사이좋은 모습을 보이냐? 네. 셀카는 왜 찍었냐? 이렇게 굳이 셀카까지 찍어야 되냐? 굳이 셀카 찍을 때 모습은 너희들은 마치 친구 같았어.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뭐 굉장히 뭐 시 한 편이 나오겠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그 셀카 인기가 세계적으로 막 퍼졌다는 그 사진이 중국에서도 난리 났다고요. 난리 났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예. 자, 근데 미국이 또 제동을 걸고 들어올 거예요. 중국으로 한국이 가까워지는 거,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은 남북 관계밖에 없죠. 남북 관계를 풀면 그 순간 우리가 갑입니다. 그 순간. 그걸 지렛대로. 지렛대. 아니 그 북한 가고 싶지 않냐? 트럼프 너 회담하고 싶지. 내가 소개팅 시켜줄까? 우리가 터널 뚫어놨잖아 터널. 그렇지. 나 친해 북쪽이랑. 너는 뭐 지금 뭐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지? 그럼 내가 소개팅 시켜줄게. 그렇죠. 얼마 줄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드릴 돈은 없고 그러면 우리한테 받기로 한 거 안 받으면 되지. 그렇지. 자식아. 거기서 관세 협상을 정리할 수 나가리. 있겠네. 네, 나가리. 네, 날려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소개팅.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고하게 쓰는 거고 남북 우리 화해를 했다.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적대적 관계 없다. 중국은 100% 믿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북방 경제가 열리죠. 뚫립니다. 러시아 관계 회복하고 경제도 우리가 브릭스 쪽도 들어갈 수 있고 뭐 통일은 안 되더라도 등등의 협력을 하면서 한반도가 상생의 분위기로 돌아서고 한국도 경제적 위기인데 그를 뚫을 수 있는 활로가 열리는 거죠. 여러모로. 그러니까 그 경제 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주가 지수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올라갔는데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고요. 안 좋아요. 경기 안 좋고. 시민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환율 문제도 심각하고요. 환율도 심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봐도 우리가 이제 사실 그 북방 경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고요. 예, 아무튼 이거를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이제 미국에 맞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이제 이게 그냥 나올 리는 없단 말이에요. 굉장한 압박을 할 거고 흔들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이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견뎌내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이 미국이 한국을 흔들는데 한국을 흔들 때는 한국 내 친미 세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친미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내란 세력이에요. 내란 세력. 근데 이 내란 세력은 분단 체제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 다 죽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박테리아거든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남북 관계가 딱 이렇게 풀리면 해가 이렇게 내려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죽어요. 그 명분이 없죠. 그렇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그 애들이 지지받을 수 있었던 거는 입만 열면 뭐 북쪽에 어쩌고 저쩌고 뭐 종북 세력이 빨갱이들이 이런 거 갖고 정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극우 세력은. 그럼 미국이 한국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대중적 기반이 없어져요. 간첩은 남아 있겠지만 간첩은 또 이재명 정부가 잡으면 돼요. 예. 예. 그리고 남북 관계가 확고하게 굳어지는 순간 미국은 거의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네. 진정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네. 거의 진정한 뭐 자주로 역사적 갈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그런 할 것 수 있죠.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정부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네.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